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매번 나만 왜 이러는지, 정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정말이지 이렇게 쉽게 헤어질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잘해줬나 싶을 정도로 후회막심하답니다.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까지 주면서 있는 거 다 퍼주고, 없는 거 있으면 나한테 있는 거 탈탈 털어서라도 만들어다 준 남자였는데, 그 남자가 한순간 바람이 났답니다. 내 인생에서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하며 근 5년을 그 남자만 바라보며 사랑하고 연애했는데, 갑자기 남자가 바람나서 나이 47에 혼자가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것도 결혼을 한 달 남겨두고 배신하듯 바람을 피니까 정말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욱더 어이없던 건 그 바람난 상대가 글쎄 제 친한 친구라는 것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네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랫말처럼 그냥 편한 마음으로 친한 친구에게 내가 사귀는 남자를 소개시켜준 것이고, 그게 바로 5년 전 일인데 이것들이 둘이 작당하여 나 몰래 만날 줄이야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이상하게 애인이 5년 전부터 매일 하던 주말 데이트도 언제부턴가 바빠서 오늘은 못 만난다고 그러고, 툭하면 중요한 약속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조금씩 서로 데이트하며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 친구랑 바람 피려고 나랑 해야 할 데이트도 펑크를 낸 거였다니 정말 속이 문드러질 지경이었죠.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애인이란 놈은 애인이란 놈대로 바람을 피워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친구는 친구대로 정말 믿었던 제일 친한 친구인데 나 몰래 내 남자랑 놀아놨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무섭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말을 믿기가 두려워지는 트라우마까지 생기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약속한 그 남자랑 오랜 연애 끝에 그 일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었고, 물론 친구 같지도 않은 그 친구년도 그 일로 인하여 뺨 한 대 내려치며 친구의 인연도 끊어버렸답니다. 그 후로 남자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시같이 보였고 흑심처럼 느껴졌으며, 언젠가 저 사람도 나에게 뒤통수를 칠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실 전 어려서부터 개를 키우고 싶었어요. 강아지가 아니라 정말 큰 개를 키우고 싶었죠. 개에 대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맹인안내견을 하는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도 리트리버 혹은 보더콜리나 셰퍼드 같은 그런 종류의 큰 개를 키우고 싶었죠. 하지만 어려서부터 줄곧 아파트에서 살았던 저로서 그런 큰 개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고, 나중에 기회되면 전원주택 같은 곳의 큰 집에서 저런 개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어쩌면 저만의 로망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전 그 꿈을 실천해보기로 했어요. 전원주택은 아니더라도 마당이 있고 개들이 조금이라도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처음에 골든 리트리버를 분양받아서 키웠어요. 수컷이었는데 인절미같이 토실토실 눈도 초롱초롱 어찌나 귀여운지, 정말 작은 아이였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자 금세 자라더라고요. 힘도 세지고 정말 덩치도 산만해져서 저도 가끔은 힘에 밀릴 때가 많았답니다. 그렇게 전 모든 아픔을 딛고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며 살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멀어진 내가 우리 집 반려견인 골든 리트리버 삼손이와 늘 함께하며 생활했죠. 삼손이는 제가 굳이 제대로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 똑똑한 아이였답니다. 손 달라면 손 주고 앉으라면 앉고 등등 그런 기본적인 건 금세 터득했고, 제가 감정적으로 힘들어 보이고 아파 보이면 삼손이가 늘 제 곁으로 와서 따스하게 절 위로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 번은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헤어진 애인과 찍은 사진들이 서랍 속에서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바로 버렸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던 건지 버리면서도 사진을 한 장 한 장 하나씩 다시 훑어보면서
공상맞게 그때의 추억이 생각이 났던 건지 몰라도 저는 그만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죠. 당시에 사랑했던 아름다웠던 추억,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친구와 바람폈다는 악몽 같은 기억들, 이렇게 희비가 교차하듯 그런 시간들이 자꾸만 떠오르니 저도 모르게 다시 또 눈물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 집 삼손이가 제 곁으로 오더라고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제 곁으로 와서는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해주는데 정말 간지러우면서도 삼손이가 날 위로해주는 것 같아서 금세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고 저는 그런 삼손이를 와락 부둥켜 안았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그냥 그 자세로 꼬리만 흔들거리며 가만히 자기 몸을 내어주더라고요. 그렇듯 삼손이는 제 마음을 위로하듯 언제나 날 위로해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반려견이었어요. 한 번은 슬픈 멜로 영화를 혼자서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슬퍼서 청승맞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울고 있으니 그때 갑자기 거실에 있던 삼손이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점프하며 올라와서는 저를 위로해주듯 다시 핥기 시작하는데 정말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제가 아프고 힘들 때 어디 누구 하나 위로해준 사람이 있기나 했나요? 오래 사귄 레이는 내 친구랑 바람이 났었고 제일 믿었던 친한 친구는 내 애인이랑 놀아났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불화로 혼자 외롭게 자란 저는 늘 혼자이다시피 해서 슬픔도 외로움도 혼자 다 삼키고 해결해야 하는 게 저만의 몫이었는데 이렇게 삼손이와 같이 살다 보니 그런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건 비록 개 혹은 강아지일지라도 반려견 삼손이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래서 전 어느 누구보다 삼손이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남들은 그냥 사료 놔주고 가끔 개껌이나 준다고 하지만 저는 마트에서 암탉도 사와서는 지극정성으로 들통에 푹 끓여서 일일이 뼈 없이 손수살을 하나하나 발라가며 개밥그릇 가득 우리 삼손이 먹으라고 백숙도 자주 해줬고 비싼 소고기를 먹더라도 나 혼자 먹는 게 아닌 옆에서 지켜보는 삼손이와 늘 같이 나눠 먹었답니다. 한여름에 삼손이 기력이 떨어질까봐 더욱더 닭고기와 소고기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그만큼 정도 더 들면서 음식도 같이 나눠 먹으니 삼손이가 어느새 제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고 그리고 저도 삼손이가 더 애틋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저에게도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왔답니다. 한 번은 삼손이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과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저였지만 너무나 배려심 가득해 보이고 삼손이에게 잘해주는 그를 보니까 그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그 의사 선생님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쳤죠. 그는 돌싱이었어요. 한번 갔다 온 사람이고 혼자 사는 이웃남이었죠. 그럼 그와 함께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우리는 서로 밖에서 데이트를 자주자주 했었고 그러다 보니 예전과는 다르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니까 하루 종일 삼손이는 집에서 혼자 지내며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늘 삼손이가 걸렸어요. 그 동물병원 선생님과 함께 만나면서 사랑을 키워 애인 사이로 발전해 나갔지만 삼손이에게 조금씩 소홀해진 제 모습을 발견하니 삼손이를 위해서라도 데이트 횟수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전 동물병원 의사인 애인에게 주말 데이트 2번이면 앞으로 1번만 한다고 말을 했고 만나는 횟수도 지금보다 좀 더 줄이고 밖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도 더 줄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애인이 제게 하는 말이 자기가 아무리 동물병원 의사이지만 너처럼 그렇게 개를 마치 자기 애인인 것 마냥 대하는 여자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혼자 있는 게 안쓰럽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안쓰러워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갑자기
애인이 하는 말이 누가 보면 크게 오해할 것 같다며 어떻게 여자 혼자 살면서 그렇게 큰 개를 키우냐면서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말들을 내게 서슴없이 하기 시작하는데 순간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연애 경험 몇 번은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자 한 명을 놓고서 걔한테 밀려본 기분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보다 자신이 키우는 개를 더 끔찍히 여기는데 누가 더 참고 사랑하겠냐며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갑자기 헤어지자고 통보하듯 말하더군요.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역시나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였어요. 그렇게 전 그 동물병원 의사인 그 남자와 헤어졌고 집으로 와서 시련의 아픔을 달래듯 눈물을 쏟고 울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우리 삼손이가 또 저보고 울지 말라며 달래주듯 간지럽게 해주는데 우울했던 마음이 금세 풀어졌답니다. 삼손아,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늠름하고 건강하게 누나 곁에 있어줘, 알았지? 우리 삼손이 누나가 너무너무 사랑해. 아무래도 전 그 어떤 남자보다 우리 집 삼손이가 제일 좋은 것 같네요. 그것만으로도 팍팍한 하루하루의 위안이 많이 된답니다. 올 겨울은 우리 삼손이 때문에 그 어느 겨울보다 따뜻할 것만 같네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무료하게 느껴지는지 나이는 1살 2살 먹어가고 어느덧 내 나이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어딜 가도 아줌마에서 할머니 소리 들을까봐 겁이 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금세 바뀌는 계절 때문인지 몰라도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에 왜 이렇게 기분도 울적한지 모든 게 허망하고 아쉬운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어느새 8월을 바라보고 있자니 금세 12월이 될 거고 올해도 어느덧 다 지기 시작하니까 내년이면 또 1살을 더 먹는다는 게 서글퍼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런 무료함을 어떻게 달래보나 생각하던 찰나 한 동네에서 20년 넘게 함께 지낸 정아 엄마가 어느 날 우리 집에 놀러 왔더라고요. 시골에서 직접 담근 된장이라면서 맛 좀 보라고 하며 된장을 전해주길래 고맙다고 하면서 커피를 타서 대접해 주었는데 나란히 식탁에 앉아 있자니 정아 엄마가 나에게 할 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니 사실은 얼마 전에 통장이 묻지마 관광을 제안했다고 하면서 우리 동네에선 통장과 자기만 가기로 했는데 솔직히 한 번쯤은 가보고 싶지만 왜 이렇게 혼자 가기 무서운지 모르겠다며 그러지 말고 친한 나랑 함께 가자고 말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그런 건 생각도 못 해봤다고 하니까 뭐 어떠냐며 자기도 그런데 처음 가보는 거라면서 그냥 우리 둘이 죽을 때까지 비밀로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대요. 그렇게 말하니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러지 않아도 요새 너무나 울적하고 쓸쓸하기만 한데 왠지 거기 나가면 젊음을 되찾은 기분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전 억지로 따라가듯 마지못한 척 알았다고 말했고 그렇게 정아 엄마와 동네 통장과 함께 묻지마 관광에 떠나기로 했어요. 드디어 약속날이 찾아왔고 등산복을 갖춰 입은 저는 왠지 모르게 국민학교 때 소풍 가는 느낌처럼 설레이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늙은 나를 좋아해줄 남자가 거기 가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을 품고서 한편으론 기분 좋게 놀고 오자는 마음으로 묻지마 관광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드디어 통장과 정아 엄마를 만났고 버스가 보이길래 먼저 올라탔더니 다른 아줌마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한 명씩 흩어져서 앉으라는 말에 우리들은 흩어져서 앉았고 남자들은 대체 언제 타나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버스는 출발했고 출발한 지 20분쯤 지나자 어느 한적한 공원에 관광버스가 정차하더라고요. 그러자 갑자기 버스 문이 열렸는데 그때 중년 노년 할 것 없이 남자들이 우르르 차에 올라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디 앉을까 생각하듯 힐끔힐끔 우리들을 쳐다보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자 그중 한 명이 저랑 눈이 마주쳤고 그 사람은
아니나 다를까 저와 눈을 마주치자마자 제 옆자리로 왔답니다. 옆에 앉은 그 남자는 나에게 반갑다면서 자기는 묻지마 관광 처음 와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거 참 잘됐다면서 정말 우리는 코드가 잘 맞겠다고 어거지식으로 말을 끼워 맞추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전 제 옆자리에 앉은 남자와 관광버스 안에서 짝꿍이 되어 출발을 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너무나 덥다며 실례 좀 해도 되냐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무슨 실례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말하니 갑자기 쓰고 있던 가발을 벗어 던지면서 앞서 말했듯 묻지마 관광이 처음이다 보니 여기 온다고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머리 안에 땀이 차서 죽겠다며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글쎄 머리숱이 풍성한 중년이 아닌 반짝반짝 빛나는 대머리였어요. 가발을 훌훌 제 옆에서 그냥 벗어 제끼는 거 보니까 왠지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실은 그 모습에 살짝 불쾌하게 다가왔는데 그런데 웬걸? 얼굴을 보니 율브리너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답니다. 저 젊었을 적에 대머리 배우 율브리너 정말 좋아했거든요. 완전 율브리너와 똑 닮은 이목구비지 뭐예요. 그 순간 전 이 남자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대요. 이 나이에 주책맞게 묻지마 관광 떠나서 옆에 앉은 대머리 남자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줄이야.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답니다. 그렇게 옆에 남자를 의식하며 관광버스에서 술 마시며 춤추고 노래 부르며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대머리 남자가 저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 뭐예요. 그래서 전 좋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며 나만 마음에 들면 이 버스에서 내릴 때 단둘이 함께 하자면서 벌써부터 작업을 걸기 시작했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무슨 말을 할지 몰랐지만 막상 저런 말을 들으니 이 남자 제가 마음에 들었나 싶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갑자기 저도 기분이 다시 좋아지더군요. 그러고 보니 남편과 한 이불 덮고 자도 매일 서로 아무 일 없이 잠만 자는데 이제는 나를 여자로 보는 남자가 생겼다니 왠지 모르게 울적한 내 기분이 다시 꽃이 핀 듯 너무나 행복하게 다가왔답니다. 그리고 젊었을 적에 내가 그렇게나 좋아했던 대머리 율브리너를 닮은 이 남자가 정말이지 너무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오버하듯 내 주량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급기야 버스에서 해롱해롱 거리면서 그 대머리 어깨에 기대고 말았네요. 대머리는 이런 나를 잘 받아주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어느새 묻지마 관광은 금세 끝났고 모두들 잘 돌아가라는 사회자의 말에 버스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대머리도 날 부축하며 함께 내리자고 하더라고요. 난 대머리에게 대체 어디로 갈 거냐고 하니까 대머리는 나에게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며 주위를 둘러보면서 묵을 만한 곳을 탐색하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나는 그렇게 함께하고 싶었지만 마음은 저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왠지 내일이 되면 후회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저 대머리를 보고 있자니 여기서 헤어지기가 왜 이렇게 아쉽고 싫은 건지 그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끌림으로 하여금 대머리를 따라서 가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함께 묻지마 관광에 떠났던 통장과 정아 엄마가 나보고 뭐하냐며 택시 잡았으니 빨리 가자고 제 팔을 잡아 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대머리랑 헤어지게 됐는데 그게 왜 이렇게 아쉬운지 그 다음 날도 전 대머리 생각에 잠도 못 이루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확인해보니 입고 나간 제 옷 토주머니에 쪽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대머리가 내 주머니에 넣어둔 쪽지였답니다. 쪽지엔 대머리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저는 금세 화색이 돌듯 너무나 기뻐서 당장 전화를 했는데 대머리가 만나자고 해서 둘이 만나게 되었답니다. 만나보니 아니나 다를까 나이는 거꾸로 먹은 듯 싶은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하여 대머리랑 인연이 되어 요새도 가끔 만나고 나니 어느새 울적했던 내 마음도 모두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대머리 왜 이렇게 짠돌이인지
만나서 쓰는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오히려 저보고 밥값이든 커피값이든 다 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어가듯 넘겼는데 몇 번을 만나도 돈 한 푼 쓰는 꼴을 못 봤답니다. 보니까 자기는 원래도 난 쓴다는 듯 돈은 너가 내라는 신보인지 몰라도 정말 기분이 나쁘고 살짝 불쾌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누가 대머리는 짠돌이 아니랄까봐 정말 생긴 대로 짠돌이 기질을 발휘하는 이 남자에게 어느새 정이 떨어졌고 얄밉게 다가오기까지 했네요. 급기야 늙은 남편이 이러고 다니는 걸 알아채서 이렇게 노는 것도 오래가지 못했네요. 묻지마 관광 생각지도 못한 건데 한번 떠나보니 정말 재밌어서 이제는 빼지 않고 또 떠날 수 있을 것 같답니다. 다음에는 대머리가 아닌 정말 젠틀한 남자 만나고 싶어요. 다 늙어서 주책 맞은 바람이라면 바람이지만 그래도 저런 짠돌이 대머리보다 젠틀한 남자가 저와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남자 있으면 함께 관광버스에 올라타서 우리 짝이 되는 게 어떤가요? 저도 그쪽에게 충분히 좋은 상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일자라는 사내를 보내라고 했는데 웬 아줌마가 다 왔어? 그게 그러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요새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어디 일 잘하는 사내들이 그 품삯에 농사일이나 하겠어? 생각보다 일은 잘할 테니 오늘 한번 같이 일해보라고. 이런 김장철이라 바빠 죽겠는데 사람은 급히 필요하고 그래서 윗돈 주고 일손을 구하려 급하게 아랫마을 친구에게 연락을 했었다. 친구는 나에게 걱정 말라며 사람을 보내준다고는 했지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보내준다는 사내는 안 오고 6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웬 아줌마가 온 것이다. 난 그래서 그 아줌마에게 잘못 온 거 아니냐고 말하니 아니라면서 여기로 일하러 온 게 맞다며 내 친구에게 소개받고 왔다는 거다. 그래서 아랫마을 친구놈에게 전화를 걸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물으니 친구놈이 하는 말이 요새 사람이 없어도 너무나 없다는 거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아줌마라도 보냈다며 그런데 저 아줌마 웬만한 사내 못지않게 힘 좀 쓴다고 하기에 난 속으로 아니 환갑이 다 된 아줌마가 힘을 써봐야 얼마나 쓰겠냐고 생각을 하며 그 아줌마를 다시 한번 쳐다봤는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배추가 가득 실어진 리어카를 흔들림 없이 야무지게 곧장 트럭 쪽으로 가서 싣고 있다. 난 순간 어리벙벙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일은 잘하지 싶어 그냥 군말 없이 그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사실은 우리 밭에 얼마 전까지 일손들이 많았다. 하지만 죄다 외국인 노동자였고 예전에 소개받은 곳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소개해준 건지 몰라도 하루아침에 그들은 바쁜 김장철 약속이라도 하듯이 한꺼번에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 어찌하다 보니 저 아줌마랑 난 배추밭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아줌마 생각보다 일을 참 잘한다. 뭘 해야 할지 척척 알아서 해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가 난 이 아줌마에게 점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일하는 도중 중간중간 그 아줌마에게 이것저것 궁금하매 올해 나이가 몇이나 됐냐고 물어보니 그건 왜 묻냐며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이 아줌마. 난 그래서 이번엔 어디 사냐고 물으니 그건 또 왜 묻냐며 여기서 살 거 아니니까 그런 건 묻지 말라고 하는 거다. 뭔가 비밀이 많은 건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걸 여간거리는 느낌이다. 그런들 어떠하리. 어차피 일하러 온 아줌마고 일만 잘하면 됐지. 어느덧 시간이 점심시간을 훌쩍 지나고 있었다. 난 아줌마에게 뭐 드실 거냐며 중국집에 전화를 건다고 하니까 그 아줌마가 갑자기 하는 말이 보니까 농막 옆에 번호 있던데 수제비나 끓여 먹자고 한다. 그래서 난 수제비를 지금 어떻게 끓이냐고 물으니 나보고 잔소리 말고 밀가루 하나 사와서 반죽이나 하란다. 난 배도 고프고 수제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생수를 부어가며 밀가루를 넣어 반죽을 시작했다. 그리곤 그 아줌마는 농막에 있는 냉장고로 가서 뒤적뒤적이더니
된장을 비롯한 쓸만한 재료들을 꺼내어 육수를 우려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배추 한 포기를 손으로 찢어가며 마치 배춧국이라도 끓이는가 싶더니 내가 완성한 반죽을 손으로 찢어가며 끓는 냄비에 수제비를 넣고 있다. 드디어 뚝딱 완성된 수제비. 아줌마는 큰 사발에 수제비를 떠서 내게 덜어주고는 맛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는데 난 이 광경이 신기하면서도 너무나 허기져서 허겁지겁 그 아줌마가 떠준 수제비를 받아서 숟가락으로 떠먹었다. 그러자 너무 급하게 먹었는지 방정맞게도 혓바닥을 다 데이게 되었는데 이 아줌마가 그런 나를 보고 칠칠칠 못하게 좀 천천히 드시지 왜 이렇게 빨리 먹냐며 그렇게 뜨거운 걸 빨리 먹는 남정네는 처음 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하게 남정네가 그렇게 서두르면 여자들은 싫어한다는 이 아줌마. 그것도 천천히 하는 게 좋고 아무튼 그러니까 수제비도 천천히 먹으란다. 그 말을 들으니 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무안했지만 이 아줌마 요리 솜씨 하나 끝내준다. 아니 이 짧은 시간에 밭에서 수제비를 다 끓이다니. 역시 말하는 거 하며 일하는 거 하며 요리 솜씨까지 예사롭지 않은 아줌마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이 아줌마랑 밭에서 수제비까지 끓여 먹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배추밭에서 허리를 숙여가며 일을 하는 날 보고 이 아줌마가 한 소리 한다. 옷이 좀 짧은 거 아니에요? 남사스럽게 속살이 다 보이네. 그 말을 듣고 난 숙이던 몸을 일으켜 허겁지겁 옷을 다시 매만졌다. 이 아줌마 사람을 무안하게 하는 재주도 있는 듯 싶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덧 해는 지고 생각보다 이 아줌마랑 손발이 잘 맞아서 오늘 할 일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다. 아줌마는 일당 주시라며 이제 가보겠다고 해서 난 그 아줌마에게 일당을 줬는데 뭔지 모르게 서운함이 들었다. 오늘 하루같이 일한 것뿐인데 왠지 모르게 정이 들었다고 할까? 혼자만의 착각일 순 있지만 아무튼 난 이 아줌마랑 일하는 게 싫지는 않았다. 그렇게 아쉬움에 그 아줌마에게 일당을 주고 밭에서의 하루가 마감이 되었고 다음날 여지없이 배추밭에 나와 또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랫마을 친구가 오늘은 사내를 보내준다고 해서 기다리게 되었다. 그 뒤 사내 한 명이 일하러 왔다며 시간 맞춰 왔는데 그런데 이 사내 생각보다 일을 너무 못하는 거다. 나와 손발도 안 맞고 배추 좀 트럭에 실으라고 했더니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휘청휘청이다. 끝내 배추까지 다 쏟고 정말 일을 돕는 게 아닌 일을 망치는 느낌이었다. 난 친구에게 전화하여 그러지 말고 사람 한 명 더 보내줄 수 있냐고 말했고 그러자 친구는 더 이상 보내줄 사내는 없다며 지금 우리 밭으로 보낸 사내도 한 명 남아서 간신히 보냈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어제 그 아줌마 또 보내줄 수 있냐고 물으니 친구가 하는 말이 어제 분명히 싫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냐며 그런데 또 보내달라니 무슨 말이냐고 묻는다. 그래서 난 솔직히 지금 보내준 이 사내보다 어제 그 아줌마랑 손발이 더 잘 맞았고 그 아줌마가 일도 더 잘했다고 말하니 미안하지만 오늘은 그 아줌마는 우리 밭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한다. 대충 들어보니 다른 밭으로 일하러 간 듯 싶었다. 난 아쉬운 마음에 전화를 끊고 그렇게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얼마 뒤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다. 읍내 가는 길에 큰 감나무집 하나 있지 않냐며 거기로 그 아줌마가 오늘 일을 갔는데 지금 나보고 태우러 갈 수 있냐고 묻는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냥 가보면 알 거라고 하면서 그 아줌마 태우고 다시 우리 밭으로 와서 일을 시작하면 된다고 하는데 시간을 보니 아직 오전 10시였고 그 아줌마를 태우고 와서 일을 시작하면 훨씬 더 능률이 오를 것 같았다. 난 친구에게 알았다고 하고 그렇게 감나무집으로 향했고 도착해보니 그 아줌마는 보이지가 않았다. 그러던 중 내 시선이 가던 저쪽에 비닐하우스가 보였고 쌀쌀한 날씨에 비닐하우스에 유독 습기가 가득 찬 듯한 느낌이 들어 난 뭔가 이상야릇한 마음에 살금살금 그쪽으로 다가가 문을 살며시 열으니 마침 그곳에서 도망치듯 뛰쳐나오던 그 아줌마랑 부딪히게 되었다. 난 그 아줌마에게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물으니 나보고 마침 잘 왔다며 자기 좀 도와달라면서
저 영감이 자기를 덮치려고 했다는 거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감나무집 영감이랑 그 아줌마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감이 이 아줌마에게 흑심을 품었던 것 같았다. 그 영감은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온 나를 보고 놀란 듯 다시 아무렇지 않게 일을 시작하고 있었지만 난 그 영감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으니 그 영감은 자신은 일만 했다며 저 여편네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자기 꼬시려고 했다는 거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아줌마는 화가 났는지 다 늙어서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면서 나보고 어서 가자고 내 팔을 잡아끈다. 트럭 조수석에 그 아줌마를 앉히고 오리밭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아줌마는 갑자기 소리 없이 닭똥 같은 눈물을 쏟고 말았다. 난 그런 아줌마에게 살며시 손수건을 건넸고 아줌마는 그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손수건을 받아들고 눈물을 닦는다. 그렇게 우리 배추밭으로 돌아와서 이 아줌마랑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는 마음이 썩 좋지 않았다. 이 아줌마가 일을 잘한다고 한들 아까 감나무집에서의 일 때문에 이 아줌마랑 오늘 하루 배추밭에서 일하기가 너무나 껄끄러울 정도였다. 그런데 이 아줌마는 그런 감정들이 무색하리만큼 어제보다 일을 더욱더 척척 잘 해냈고 드디어 오늘 하루의 일과도 끝이 나고 말았다. 난 어제처럼 이 아줌마가 나에게 일당 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돈을 준비하여 그 아줌마에게 전했더니 아줌마는 나에게 자기가 살 테니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자고 한다. 그래서 난 읍내 식당 가서 먹자고 하니까 날도 저무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며 보니까 근처에 정육점이 보이는 것 같던데 거기서 고기만 사와서 여기서 어제 수제비를 끓여 먹은 것처럼 구워 먹자고 말하는 이 아줌마. 난 그럼 그러자며 그렇게 배추밭 근처 움막이 있는 한켠에서 번호로 삼겹살을 구울 준비를 했다. 우리는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갔다. 아줌마는 뭔가 결심을 한 듯 소주 한 잔을 들이키며 오늘 오전에 정말 고마웠다고 말한다. 난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며 나 아니었어도 누구라도 다 했을 거라고 말하니 아니라면서 자기 남편은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난 남편분은 뭐 하시냐고 물으니 남편은 얼마 전에 죽었다면서 오래전에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로 살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하반신 마비가 된 남편의 발이 되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악착같이 이런 일 저런 일 안 해본 게 없다며 그래서 그런가 이런 밭일도 자기에겐 식은 죽 먹기가 됐다는 거다. 그럼 난 그냥 정착하여 농사를 짓지 그러냐고 물으니 말했다시피 이젠 남편도 없고 혼자고 아픈 남편을 위해 벌어놓은 돈도 다 쏟아냈는데 농사 지을 돈이 어디겠냐며 그냥 자긴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짠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이 아줌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불판에 올려놓은 삼겹살과 김치 몇 접은 점차 손이 안 가서 그런지 새까맣게 타버렸다. 그리고 밤이 깊어질수록 어느새 추위가 밀려왔다. 난 안 되겠다 싶어 이제 그만 끝내자고 하니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시간이 늦었으니 차도 끊겼고 그냥 여기 농막에서라도 하루 자고 간다고 말한다. 난 그 말에 여긴 춥다고 하니까 갑자기 나를 그윽하게 바라보고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어느덧 아침이 돼버렸다. 일어나 보니 두꺼운 이불 하나를 펴놓고 농막에서 같이 보내게 됐다는 걸 알았다. 그 일이 있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덧 한 달도 지나갈 무렵 이제는 바쁜 김장철도 지나가고 있었다. 오래 반 일도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여느 날처럼 밭에서 일하고 있는 내게 아내가 새참을 가지고 온다. 나보고 힘들지 않냐며 천천히 일하라고 하는 아내. 지금의 내 아내는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밭에 일하러 온 바로 그 아줌마다. 나도 사실 아내가 며칠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던 참이었는데 그렇게 동병상련처럼 혼자 된 그 아줌마를 아내로 맞이하여 우리는 같이 살게 되었다. 이제는 내 아내가 된 그 아줌마가 새참을 종종 챙길 때도 있고 일손을 도울 때도 있었으며 그렇게 우리는 함께 밭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 난 느지막이 만난 지금의 아내가 정말 좋다.
늦게 만난 만큼 서로 아픔 없이 상처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